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이은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사법부 위헌 경고 커지는 내란 재판 딜레마인데요. 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서 전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인데요. 관련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내란 재판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둘러싸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2시간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면서 내란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마련을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 입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기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자리해 주셨네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란색 코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 소식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의총이 열렸습니다. 바로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소식이었는데 어제 의총 분위기는 좀 어떠셨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지요.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비상겸 1년입니다. 뭐가 되고 있는가? 네. 윤석열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을 보다 보면 국민의 속이 터집니다. 네. 어제 노상원 발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노상원 네. 말씀하세요. 아니, 못 알아듣겠어요. 답변하지 않을래요. 이따위로 답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도대체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이 구속이 되었는데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직위원 재판부. 이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답답해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직위원이라고 하는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접대를 받아서 처음엔 법원 안에서 조사를 했는데 170만 원이라 3명이 먹었는데 100만 원씩 안 돼서 청탁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따위로 얘기를 하더니 공수처가 조사를 했는데 3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직위원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위원은 윤석열이 10번 이상 안 나와도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영장이 지속적으로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잘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그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총에서 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이견을 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당내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20여 명이 반대 이렇게 써 있던데 무슨 반대를 합니까? 20여 명.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견 그렇지 않죠. 내란 전담 재판부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잘못되고 있다. 노상원에 대한 재판도 잘못되고 있다. 직위원 재판부는 잘못되고 있고 법원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희 법사위에서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법원 등에서 약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반발하는가에 대해서 공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발하는 것은 국민도 걱정할 수 있으니 이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이 이루어졌고 좀 더
수기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거 말씀하신 국민의힘과 법원에서도 좀 반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법원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그리고 네. 조국 대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지가 있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뭐가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조국 어떤 대표 게 위헌 소지가 그렇게 있다는 발언을 거죠?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위헌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면 위헌이고 위헌이 아니면 위헌이 아니지. 위헌 소지란 또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판부 선정부터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선정할 때 윤석열 사건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기현에게 갖다 꽂아준 겁니다. 우리 전수미 앵커님이 변호사님이니까 아시잖아요. 네. 이런 그 사건을 판사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죠? 그 중어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기도 하고 임의 배정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 좀 다르긴 그렇지 합니다. 않죠. 랜덤으로 컴퓨터 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말은 자의적 배치도 실제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의적 배치가 실제상으로 존재한다고 알고 계셨습니까? 법원에서 자의적 배치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지금의 재판부에서는 아닙니다. 법원은 자의적 재판하면 자의적 배치하면 안 됩니다. 판사를 누구 마음대로 자의적 배치를 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원은 이 재판을 할 때 컴퓨터로 배당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로 배당해서 공정하게 배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을 지기현에게 컴퓨터를 배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개의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 6개의 재판부를 빼고 10개의 재판부를 놓고 배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전수미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이들은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적시처리 필요 사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지정을 했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가 나와야지 되는 건데요. 저희는 몰랐어요.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윤석열 사건을 지정했다고 제보를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 지기현에게 윤석열을 갖다 꽂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판부가 16개 있는데 지기현에게 윤석열을 갖다 꽂아주면 됩니까? 안 안 됩니까? 되죠, 안 되죠. 이중간 재판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지기현에게 갖다 꽂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용현을 지기현에게 갖다 꽂았고 이건 랜덤으로 했다고 하지만 6개 재판부를 빼고 했습니다. 16개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조지호 건, 김봉식 건, 그리고 윤석열 건을 갖다가 자기네끼리 관련 범죄라며 갖다 꽂았습니다. 이게 윤석열을 지기현에게 꽂아주고 이게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건을 지기현에게 갖다 꽂아주고 이러면서 지기현은 무슨 전담 재판부였습니까? 법원에는 전담 재판부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게 없이 16개를 그냥 갖다가 배당한 줄 알았는데 전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 사건이 들어온다면 내란 전담을 꾸렸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들어온다면 내란 전담을 꾸렸어야 합니다. 그들은 내란 전담을 꾸리지 않고 일반 사건으로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기현에게 김용현께 갔다면 윤석열은 다시 컴퓨터 배당을 해서 보내줬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걸 다 관련이 있다면 지기현에게 갖다 꽂아줬는데 우리는 지기현이 구속 취소할 때 아니 세상에 저런 해석이 있지? 라고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을 지기현에게 갖다 꽂아줬고 그리고 윤석열이 재판에 10번도 안 나옵니다. 10번 넘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놔둡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요? 헌법에는 공정한 재판이 기본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기현 재판이 공정한가?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차장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기현이 공정하냐고.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고 자기네들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바꿔야 됩니까? 법으로 바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위헌성 얘기하는데 두 번째, 공정한 게 헌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으니 위헌입니다. 왜? 갖다 꽂아줬잖아요.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위헌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이 들어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들어있다. 판사회의가 들어있다. 이게 왜 위헌이죠? 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의 위헌성 때문에 혹시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일당이 그러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석방까지 네. 이어질 수도 있다. 서영교 의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위헌이라고 한다면 내란 사람들이 석방됩니까? 그리고 무엇이 위헌이죠? 무엇이 위헌인지 법사위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 겁니다. 법사위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있고요.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 거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법원에서도 위헌이라고 하는데요. 위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결국엔 내란체 청산의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당까지도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게 외부 로펌 자문 사법부 공청회 의견 반영해서 이런 위헌 논란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특검 있잖아요. 네,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사들이. 네, 그런데 특별검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특별검사 특검은 위헌이 아니죠. 특별검사를 만들면 수사하던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바로 넘겨주죠. 그리고 특검이 특별하게 수사를 합니다. 이건 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검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는 외부 요인,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특검을 만들 때는 법원행정처가 들어와서 특검을 추천합니다. 특검을 추천한 게 아니라 특검을 추천할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죠. 특검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예로 본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법원이 재판할 사람이면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 뭐 질문하셨죠? 네, 그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이런 대표가 위헌 논란이 네. 있으니까 외부 로펌이나 외부 자문들을 들어서 이 위헌 소지에 대한 최소의 위험성을 좀 줄이겠다, 경청하겠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 말씀처럼 우선 이 법안을 논의할 때는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법무부 그리고 또 저희 전문위원들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도 다 이야기가 해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법원장들도 위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위헌인지 이런 얘기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대형 로펌이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로펌이든지 이걸 의뢰했다고 하니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법원장들과 법관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사들도 똑같았습니다. 비상계엄이 나왔을 때 무슨 얘기했죠? 윤석열이 비상계엄이 있을 때 법원에서는 누가 어떤 지적을 했죠? 몇몇 법관 말고는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고 대법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을 때 그날 회의를 합니다. 긴급한 회의. 왜 긴급하게 회의를 했냐고 물으니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뒷받침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비상계엄이 되면 사법부의 권한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참 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날 회의를 했고 저는 그래서 정말 의아하고 놀라웠습니다. 온 국민이 국회로 모였을 때 법원의 판사들은 무엇을 하셨죠? 법원의 판사들은 그걸 뒷받침할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2번이나 있었고요. 제 목숨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재판부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윤석열을 갖다 꽂아 주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더 빠르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말씀처럼 그런 제기를 하고 있고 하니 저희들은 더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맨 처음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횡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부 구성 과정에 있어서 뭐 법무부나 헌재를 빼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과반 이상 들어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들어가야 된다면서 법원, 로스쿨, 교수협의회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특검을 만들 때건 보면 특검을 만들면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검사를 만드는데 그때 누가 하냐면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그리고 이렇게 몇 개의 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야가 들어갑니다. 국회에서도 추천을 하죠. 그리고 이번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쳤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는 국민의힘을 뺍니다. 이번 특검을 추천할 때 국민의힘을 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벌써 그동안 위헌이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아니야 라고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추천할 때는 가장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천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저는 일찍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점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오히려 조혁당에서는 그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법원 내부가 과반이 되도록 해야 된다,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클레임을 걸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개혁, 사법 개혁이 아니라 그 사법부에 사법부에 종속되는 갖다 형태. 다시 넘겨주는 거라고 저는 네. 그러면은 조혁당은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서 조국 대표도 그렇고 서방진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있는 걸까요? 왜 개혁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선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법원이 알아서 했어야 합니다. 네. 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했어야 되고 국민 여러분 이 재판이 공개되기 전까지 잘 모르셨잖아요. 재판이 공개되면서 재판이 저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법원은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잘 해주셨어야 합니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희대 사법부에서 문제였습니다. 조희대에서 문제였습니다. 왜? 이재명 파기환송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없어질 뻔했어요. 국민의 저희 참정 너무 놀랐는데 거부했죠. 네.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조희대가 여기 깊숙이 개입한 걸 저희가 다 찾아냈습니다. 다 찾아내고 제가 수도 없이 찾아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수도 없이 찾아냈고요. 두 번째, 한덕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걸 보고 전담재판부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장을 기각할 때만 해도 또 국민이 잘 모르셨을 텐데 중계가 되면서 한덕수의 CCT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상민하고 히히덕거리고 웃으면서 문건을 보고 문건을 나눠주고 윤석열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활동하는 게 CC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고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저 동부구치소에 방을 더 만들어라. 왜? 정치인들 잡아서 가두게. 그리고 출국 금지시켜라 라고 하는 지시한 문건 내용을 삭제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CCTV 등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서 여기서 저희들이 더 확신을 가진 건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을 랜덤으로 돌려서 자기네 나름대로 공정하게 배치해서 지기현한테 간 줄 알았더니 랜덤으로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벌써 법원은 다 오염되어서 잘못되었고 일부러 지기현에게 맡겨놓고 이 재판을 희화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상한 논리로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상한 논리로 파괴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런 재판부를 두고 있는 것이 법원의 신뢰도를 뚝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저희가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했고요. 이거는 부려 튼튼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언론이 아니라 일부의 언론들이 위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재판부가 어떤지를 보고 그렇다면 위헌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 찾아서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뭐가 위헌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들어가는 게 위헌이다? 그럼 다른 데가 들어가면 위헌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 수렴해서 시간을 조금 가졌으니 더 나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보면 이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네, 결국에 지금 현상을 보면요. 주역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법부, 법관을 더 비중 늘려야 된다 하면서 위헌 소지 있다 반대하고 있고 법원장도 반대하고 민주당은 사면 초과로 좀 보이는데 그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란 정산 법안의 추진 방향이라던가 아니 사법개혁의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이 뭐가 있을지 결국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연내에 그러니까 결국에 입법이 도대체 가능한지 그 여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우선 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 공보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전소희 변호사께서도 변호사이지만 이런 거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게 법원 공보에 나와 있는 일이고요. 우리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기를 일으켰어. 그래서 보니까 선거 부패 전담부가 있었고요. 식품 전담부가 있었고 아동 전담부가 있었고요. 보통 저도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재판은 컴퓨터로 배당된 판사에게 재판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 저기를 보시면 경제식품은 지기현이고 선거부패 이진관 그리고 선거부패 우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으면 바로 법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런 사건이 나오면 이들을 어디에다 놓을 건지 전담재판부를 꾸렸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전담재판부도 좀 더 객관적으로 꾸렸어야 되는데 아주 상황이 중차대하니 이 재판부를 어딥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1. 헌법 101조가 있습니다. 헌법 101조에는 법원은 법률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도 법률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사 전담 재판부라고 있습니다. 해양 사건이 있으면 이 해양 사건을 해사 전담 재판부에다 만든다. 그래서 막 거기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사 사건을 해양 전담 재판부에 맡기고 있다. 요즘 저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해양 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사 법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해사 법원을 만들고 있고 이 해사 법원은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우리 법사위에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필요하면 그들이 저희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이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장을 만들어서 알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처럼 그러면 법관들에게 한번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법조인들에게 변호사들에게 물어도 보고 그래서 이게 무엇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지 위헌 소지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네. 가지 질문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1인 네. 1표제 네. 부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인 1표제는 길게 보면서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말씀처럼 경상도라든지 영남권에 대한 그 1인 1표제로는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소수 전략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강 등이 이루어지면서 1인 1표제는 다시 진행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제에 대해서 투표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투표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모은다면 충분히 문제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이거 민주당이 그 내란 몰이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거다.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소나기에 쥐려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란 전단 재판부 진행 상황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